인공지능이 지휘한 첫 번째 전쟁이라고 나중에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휘를 했다. 예. 미토스는 공격 시나리오까지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미토스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다른 AI 역시 보안 취약점 분석은 가능하지만 미토스는 이를 더 빠르고 대규모로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전쟁에 인공지능 AI가 꽤나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지휘한 첫 번째 전쟁이라고 나중에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휘를 했다. 예. 그건 총 감독을 맡았다는 말과 비슷한 것 그런 같은데요. 거죠. 예. 예. 그 미군이 쓰는 그 전장 시스템이 메이븐이라고 있거든요. 네. 메이븐이 이제 뭐 드론으로 찍은 거, 위성으로 찍은 거, 그다음에 휴민트, 그러니까 첩보, 그다음에 그 신호 정보 네.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형태로 배치돼 있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고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네. 그걸 AI 플랫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으로 던지면 네. 이쪽은 또 아군 정보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아, 네. 뭐 지형 지물도 있고 기후 정보도 있고 네. 그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데이터를 이번에 문제가 된 엔트로픽 클로드한테로 던져요. 네. 그리고 클로드한테 지금 적을 공격할 최고의 그 믹스를 시나리오를 그렇죠. 주라 아. 하면 즉시 한 세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최고사령관은 그걸 보고 결정만 하면 되게. 아. 이게 보통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의 그 군인들이 인간들이 하던 한 일이었겠죠. 2주씩 걸려서 하던 일을 아. 순식간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최고 그 사령관이 그걸 얼마나 검토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수십에서 수백 명이 네. 일주일, 이주일에 걸려서 판단을 내렸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령관이 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냥 거기서 1, 2, 3번 안이 나온다면 아마도 1번으로 제시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건지 네. 틀린 건지 네. 그 타겟 중에서 민간 시설은 없는지 네. 혹은 민간인들이 우발적으로 많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옵션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사실은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이란전은 우리만 AI를 썼지만 네. 다음 전쟁은 상대방도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네. 그러면 그쪽 AI도 똑같은 속도로 시나리오를 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만약에 그거를 잠깐만 내가 확인해 봐야지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버튼을 눌러버리면 미사일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관으로 보면 AI가 제시하고 인간이 선택한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AI가 지시한 걸 인간이 따르는 게 더 사실에 가깝죠. 어떤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현실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는 네.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네. 미국 전쟁부에다가 딱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네. 우리 AI를 쓰는 건 좋은데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데 쓰지 말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데 쓰지 말아달라. 네. 자율살상 무기.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을 죽이는 걸 자율살상 무기라고 해요. 네. 이 둘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전쟁부가 노합니다. 어떤 점을 노했나요? 조건 없이 써야 된다라고 노했어요. 그런데 미국 이란 전쟁에서 미국 시민을 감시할 일이 없잖아요. 없겠죠. 그럼 남은 건 딱 하나잖아. 살상의 영역을. 다리오 아모데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battlefield singularity라고 하는데 전장의 특이점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전쟁의 속도가 인간의 사고 속도를 추월하는 지점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battlefield singularity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사고 속도가 전쟁의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다리오 아모데이가 거칠게 저항을 하고 네. 미국 전쟁부가 단호하게 노하고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을 한 게 이것 아닌가.
근데 과거에도 이제 컴퓨터 각종 프로그램이 전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썼을 텐데 네. 지금 현 시점의 AI는 그 과거의 기술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는 비교할 수 건가요? 없어요. 예전에는 부분 쓰였어요. 네. 일단 위성 사진을 분석해라. 음. 뭐 이런 쪽으로 쓰인 거죠. 그럼 저기 남의 전파 신호들 캡처했을 때 잡아왔을 때 이 네. 신호들을 분석해라. 암호를 풀어봐라. 이게 부분 쓰이긴 했는데 수집부터 분석해서 공격 명령까지를 전체를 묶어서 네. 다 해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음.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럴 법한 시나리오들로 제안이 돼서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날 정도. 그래서 그 사령관이 믿고 누를 수 있게 된 것까지를 하면 이번이 처음 아니냐. 형식적으로는 사령관이 최종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형식만 그럴 뿐 실질적으로는 AI에게 모든 인간의 전쟁과 살상을 맡기고 있다는 인간의 선택이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몇십 초 정도의 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게 여러 번 드러났어요. 몇십 초 동안 인간에게 허용된 시간은 인간들이 대체로 그렇게 시간을 쓴다. 그 안에 다 판단을 네. 해버린다. 이번에 그 이란에 왜 초등학교를 2번 공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100명 넘는 애들이 죽었잖아요. 여자애들이.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미국 중부 사령부에서 예전에는 그런 위성 사진들 이런 걸 식별을 다 사람들이 했어요. 네. 몇천 명이 붙어서 하던 일이에요. 그걸 AI를 투입하면서 투입한 인원수를 극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 식별하라고 승인권을 이건 학교네 이거는 군사기지 내 판단하는 데 주는 시간을 평균 20초 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2번이나 거듭 5인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걸 AI가 이건 군사기지다 라고 분류를 했고 앞에 있는 군인은 20초 만에 그렇군 한 거죠. 하고 판단을 했다. 예. 이 모든 것에는 기술의 발달, 앞서 말씀하신 엔트로픽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클로드 미토스라는 어떤 네. AI 서비스를 네. 지금 미토스가 난리가 공개하겠습니다. 났죠. 예. 얘는 도대체 어떤 애길래 이렇게 모든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의 진화를 이뤄낸 거죠?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이제 클로드의 최신 버전이 미토스고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네. 지금 미국 전쟁부에 쓰고 있는 거는 바로 전 버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퍼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스가 오퍼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이게 얼마나 뛰어나냐면 네.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네. 코딩을 얼마나 잘하니 해서 얘가 93% 이상의 점수를 받았거든요. 93.9%를 받았는데 네. 이 점수면 인간이 거의 개입할 필요 없다. 그냥 전문 엔지니어 수준이다. 최고급 엔지니어 네. 수준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 점수인가 하면 챗GPT의 가장 높은 버전의 점수가 52.7%예요. 네. 그 2배쯤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속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고를 단계별로 하잖아요. 네. 연속 추론을 50단계 이상 해도 헛소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고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챗GPT의 가장 뛰어난 버전이 10에서 15단계까지만 가면 앞에 했던 말 다 잊어먹고 딴소리 하기 시작.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 두 가지가 결합하니까 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데 네. 미토스는 따로 사이버 시큐리티나 해킹을 학습한 적이 없는 애예요. 네. 그런데 코딩을 전문 엔지니어 수준으로 최고의 전문 엔지니어 수준을 할 수 있는 데다가 50단계 연속 추론을 해도 사고가 깨지지 않고 계속 가니까 이 두 능력이 결합해서 어마어마한 해킹 능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지만 네. 이 능력을 발전시키니까 저 능력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중사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주 대표적인 게 칼이죠. 칼은 요리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전쟁에도 쓰이잖아요. 이게 이중 용도거든요. 분명히 그 AI를 코딩도 너무 잘하고 논리적인 추론도 너무 잘하는 놈으로 키워놨더니 그 두 능력이 붙어가지고 말도 못한 해킹 능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중 용도죠. 그래서 여기-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주요은행 CEO들 불러갖고 요거 좀 설명을 하면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큰일 났다. 지금 네. 이대로면 너의 시스템은 99% 털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은행들 다 불러서 네. 큰일 났다. 지금까지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엔트로픽에서 이걸 공개를 하지 못하고 그 미국 내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 보안 회사들만 불러서 네. 40개 회사에만 이걸 먼저 줬어요. 왜 준 거죠, 그거는? 이걸 돌려가지고 네. 너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다 찾아라. 그래서 미리 방어를 좀 해라. 미리 막아라. 아, 얘가 분명히 엄청 센 아이니까 예, 나가면 너네 다 죽으니까 미리 막아라. 이걸 미리 돌려서 너네 소프트웨어 구멍들을 다 메워라. 아니 그러면 그 부른 사람들 말고 못 메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네. 설사 이 글래스윙이라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과 그러니까요. 유럽과 일본의 은행과 공공기관은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걸 왜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데? 네. 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네가 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만 있냐? 지금 오픈 AI에서 챗GPT 다운 버전 나오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다 그러거든요. 5.5가 나오는데 못지않은. 예, 못지않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미토스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엔트로픽에서는 이게 미토스가 너무 위험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까 이제 네. 이거를 뭔가 악용하고픈 조직, 사람, 국가가 있다면 그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제가 배틀필드 싱글러리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도 지금 보안에서 싱글러리티가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만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 이후의 세계, 미토스 이전의 세계와 미토스 이후의 세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미국 이란전 이전의 전쟁과 이후의 전쟁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이거의 전 버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만약에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 강력한 AI끼리 맞붙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통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스 이후로는 AI가 들어오지 않고는 보안할 수 없어요. AI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토스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네. 걔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클로드가 망해요. 그렇죠. 그거 개발하려고 몇 천억 들여서 쓴게 있을 개발한 텐데. 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없애야지. 미토스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보안 정책을 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예를 들면 네. 한국 정부의 보안이 지금 너무 과거예요. 아 예전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예. 그러니까 왜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직 모바일로 일 못 하거든요. 네. 아 너무 냉정하시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못 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쇼핑몰에 가서는 결제 쉽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 가서 결제 잘 못해요. 이게 좀 올드해서 인증을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한국 휴대폰이 있어야 되거나 아. 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국제 표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속도와 기계의 속도의 문제거든요. 네. 미국 이란전도 인간의 속도를 기계의 속도가 추월해 버린 거고 미토스도 인간의 속도를 기계의 속도가 추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미토스는 순식간에 다 뚫어버리니까 예전처럼 사람이 붙어 앉아서 하나씩 꼬매고 앉아 있으면 도저히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네. 가령 미토스급의 AI가 쭉 다 훑어서 너 취약점 256군데 있는데 그러겠죠. 한 5분 만에, 한 10분 만에, 길어야 1시간 만에 거기에 맞는 AI의 속도에 맞는 보안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죽어요. 미토스 사태. 이게 지금 미토스 쇼크가 우리 AI 정책에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AI가 보안의 규칙까지 바꾸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장관님께서 내셨는데요. AI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또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킬 수 있는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췄는지, 이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를 넘어서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경로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금융 전산망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사이버상의 핵무기로 불리는 AI 미토스가 우리가 10년 넘게 몰랐던 컴퓨터의 보안 구멍을 스스로 찾아내고 공격 코드까지 생성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커들이 2년 넘게 걸려야 하던 해킹을 이제는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만약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어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찌 될지 끔찍한데 엔트로픽이 이 괴물을 오는 7월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망을 향한 시한폭탄 타이머를 누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